무슨 이게 뭐죠? 매트리스. 저희의 골반에 이런 게 들어와 있을 줄은. 어떻게 된 경위인지. 우리 채널에서 첫 PPL 광고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트리스로. 근 거의 6년 만에. 네, 채널 6년 만에 첫 광고. 이 누베 매트리스는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직원들 상당히 많이 누워보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거를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찾다 보니까 그게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이렇게 적당히 받쳐지는 정도에서 딱 멈추는 느낌이에요. 아, 이게 이 정도도 되구나. 그동안 PPL 광고가 얼마나 들어왔었어요? 그동안 한 그래도 10건. 그밖에 안 돼. 난 100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PPL이 들어왔는데 한 번도 안 했던 이유가 뭐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광고를 하더라도 나를 걸고 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제가 비전문가로서 검증을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어쨌든 광고니까 해야 되잖아요. 좋다고.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수익을 매년 희귀나 지성질환 기부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기부를 계속 했는데 그 유튜브 수익이 진짜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뭐 얼마 되나요? 20, 40. 20만 원에서 40만 사이.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얹혀가지고 같이 이제 기부를 했는데 그 생각을 조금 바꾸면 광고를 해서 그걸 기부를 하면 더 좋은 게 아닐까. 대신에 그런 관점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누베 매트리스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오퍼가 왔을 때도 제가 바로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일단 사용해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게 오케이 하면은 일단 매트리스 가져와서 써볼게요 한 거잖아요. 가져와가지고 거의 우리 한 달을 썼죠. 네네, 한 달 쓰셨죠. 설치해두고 저도 수술 사이에 뭐 잠깐 시간이 뜨면은 누워도 보고 직원분들도 틈틈이 와서 누워보고 괜찮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하기로 한 거고. 무엇보다 저는 박사님이 이렇게 PPL의 진심일 줄은 몰랐어요. 좀 엑스레이까지 찍어가면서. 다음날 이 셋업. 그래서 골반부터 어깨 정도까지 나오게 하려면 너무 밑에까지밖에 안 보여가지고 이거 스파인인데 안 되겠다. 저도 검증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해봤는데 이제 장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는 것 같았고 내가 하는 광고니까 나라도 여기에 대한 제품력에 대한 어떤 확신은 있어야겠다. 제가 한번 직접 한밤을 잡아야겠다 이 위에서.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실제로 잤죠.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수술복 입고 주무시려고요? 네, 수술복이 제일 편합니다. 24일 지금 10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사님 주무시는 것까지 찍는다고 찍고 싶어 했는데 제가 거부를 했죠. 근데 진짜 찍게 됐네요. 처음으로 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6시간 이상을 이제 주무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또 어떤 걸 좀 파악하고 싶으신지. 한 달 동안 우리 병원 직원들도 수시로 누워가지고 이 느낌들을 다 테스트를 해봤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좋은 반응을 보여서 그래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다들 잠깐 누워서 뭐 10분, 20분, 뭐 길어봤자 30분 이 정도니까 직접 한번 제가 잠을 자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오늘 퇴근을 안 하고 실제로 잠을 자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진심 아니세요? 처음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박사님 키가 딱 맞으세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82니까 그 정도. 엄청 넉넉하진 않은데 그래도 자는 데는 이상 없을 정도 같아요. 그러면 좋은 꿈 한번 꿔보시기를. 어떠셨어요? 응? 어떠셨어요? 너무 날것으로 찍는 거 아니야? 일단 침대는 편했어요. 이 푹신한 정도가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라 가지고 그거는 편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번도 안 자봤잖아요. 환경이 너무 낯서니까
그래서 좀 깼다 잤다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침대 사용할 때 딱딱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물렁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사님은 좀 어느 쪽? 일단 물렁파는 아니고 그래도 좀 단단함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침대에 딱 올라가면 그 푹 꺼지는 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직원들 상당히 많이 누워보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한 명 빼고는 다 괜찮대요. 네. 솔직하네. 네, 그 한 명이 그래도 뭐가 안 좋지 하니까 자기는 푹신푹신한 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푹신푹신한 그런 매트리스는 아닙니다. 그 허리가 안 좋은 사람한테 매트리스가 딱딱한 게 좋냐 아니면 푹신한 게 좋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찾다 보니까 그게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좋은 논문에 실렸습니다. 란셋이라고 굉장히 그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이에요. 2003년도에 이 매트리스의 딱딱함과 요통에 관련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랜더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 컨트롤드 멀티 센터 트라이얼. 이거는 거의 최상급의 에비던스 레벨을 보이는 논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13명 어른을 대상으로 그 만성 요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딱딱한 거하고 중간 딱딱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한 건데 참여하는 사람도 내가 이게 중간 딱딱한 건지 딱딱한 건지 이거를 이제 모르는 상태. 결과를 평가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디에 그 누웠던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게 이 매트리스의 딱딱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럽에는 이런 매트리스 펌니스에 대한 이 표준이 있답니다. 1번 1이 제일 딱딱한 거고 10이 제일 물렁한 거.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딱딱한 거는 한 2.3 정도 되는 걸 썼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딱딱함이 5.6 정도 되는 매트리스 두 개를 써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허리 통증 면에서 아주 딱딱한 2.3보다는 미디엄 펌니스가 더 좋더라. 의미 있게 차이가 나더라. 이거 말고도 다른 논문도 있는데 비슷한 결과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주 푹 꺼지는 건 안 했지만 푹 꺼지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허리에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누베 매트리스가 그 수치상으로는 그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딱 누워봤을 때의 느낌은 저는 이거 한 4라고 보셨어요? 4.5 이 정도로 저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누베는 딱딱한 정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프트하고 미디엄. 근데 소프트는 3, 4 정도 되고 그 미디엄이 5, 6 정도 된대요. 5, 6이니까 한 평균 5.5 정도라고 치면 딱 그 논문에서 나온 허리에 좋은 정도의 중간 정도의 딱딱함이죠. 저는 이게 편한 것 같아요. 허리 통증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당한 정도의 그 단단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누웠을 때 여기 골반하고 어깨하고 이쪽은 이렇게 좀 내려가고 허리도 적당하게 받쳐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 때 풍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 이런 그런 쿠션은 없어요. 그런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허리 정도에 딱 받쳐지거든요. 요거 내려가고 여기가 그냥 적당히 받쳐지는 정도에서 딱 멈추는 느낌이에요. 서봐 주실 수 있어요? 전 73kg 정도 돼요. 이게 이 정도도 되구나. 어릴 때 이거 많이 했는데 침대에서. 좀 허리에 불편함이 좀 있으시다고 네, 허리가 합사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딱하거나 너무 이렇게 푹신푹신하면 잘 못 누워있고 좀 불편한데 제가 기존에 쓰던 침대랑 좀 다르게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엄청 푹신하지도 않고 엄청 딱딱하지도 않아서 누웠을 때 막 푹 꺼짐도 없고 딱 적당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신혼 때로 이사할 때로 돌아가서 누베 매트리스를 발견을 했다. 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어제 밤에 누웠던 느낌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주무셔 보니까 어떠세요? 적당히 너무 꺼지는 느낌 없이 적당히 푹신하고 참 잘 오셨네요. 허리 통증 같은 것도 없고 너무 꺼지지 않다 보니까 몸을 좀 잘 잡아주는 느낌? 요즘에는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래는 좀 다르고 또 위에 이 레이어 한 칸 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몸에 어디 하나 이제 힘이 덜 들어가거나 덜 받아주거나 이런 부분 없이 좀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잘 받아줬어요. 스프링만 있던 침대를 써가지고 잘 몰랐는데 일반 침대 스프링 위에 매트리스가 한 개 더 있으니까 상당히 편하네요.
집에서 잘 때는 발에다 뭘 받치고 잤는데 이거는 이제 좀 엉덩이 쪽이 좀 들어가기도 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평소보다. 그럼 좀 아쉬운 점. 아쉬운 점요? 좀 비싸다는 거? 그러면은 어떤 구조를 가진 매트리스가 허리 환자에게 유리할까요? 매트리스 구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엣지를 어떻게 서포트 해주냐 하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스프링들이 있잖아요. 그 스프링에 대한 거. 그러니까 침대의 역사를 보면 아주 옛날에는 뭐 침대라는 개념보다는 뭐 나뭇잎이나 집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게 약간 이제 매트리스 역할을 하면서 잤을 테고, 어느 순간부터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자는 이제 침대의 개념이 생긴 거죠. 그게 그러다가 안에 이제 충전재를 넣기 시작을 하는데 그 19세기 중반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도 이제 뭔가를 이제 넣어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자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허리가 아팠겠죠. 19세기 중반에 이 안에 그 철제 코일을 넣어서 받쳐주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서포트 시스템이 발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매트리스에 쓰는 스프링 구조가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주요한 스프링 구조는 한 5가지가 된대요. 설명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보넬 스프링이라 해가지고 옛날 진짜 고전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코일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요즘은 이런 보넬 스프링 쓰는 거는 거의 없대요. 분산력이 거의 없고 흔들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포켓 스프링. 포켓 스프링은 스프링 하나하나를 포켓에 싸가지고 기둥처럼 세워둔 거예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얘 내려가더라도 쟤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코일. 더블 코일은 뭐냐면 코일이 이제 2개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단단한 거, 하나는 좀 연한 거. 그러니까 단단한 거는 전체 체중, 하중을 받쳐주고, 연한 거는 이렇게 딱 내려오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포켓 스프링처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션을 분리하는 거는 똑같아. 그런 기능은 똑같은데 두 가지 강도의 스프링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받쳐주면서도 압력을 분산하는 효과가 더 큰 거죠. 스프링 구조에서는 이런 더블 코일 시스템이 지금 제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골반 내려온 거 적당히 받쳐주면서 너무 꺼지지 않게 단단한 스프링이 딱 받쳐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적당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프링에 또 뭐가 있다고 하죠? 싸고 있는 포켓에 구멍을 이렇게 다 촘촘히 뚫어가지고 이제 환기가 되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포켓에 이제 완전히 밀봉돼 있으면 아무래도 환기가 되는 것보다는 안 좋지 않을까? 스프링이 하나하나 쌓여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음이 적고 뭐 곰팡이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대를 만든다고 할 때 여기 중간에 이거는 어쨌든 스프링으로 해결을 했어요. 가장자리를 어떻게 지지를 해줄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자리 지지대가 없으면 이제 가장자리는 푹 꺼질 거 아니에요. 이 엣지 서포트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우리 침대에서 일었을 때 가장자리에 와서 이렇게 해서 일어서잖아요. 일었을 때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훅 꺼져 내려가 버리면 넘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일어서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엣지 서포트가 없는 침대가 있고 그냥 싱글 엣지 서포트라는 게 있고 더블 엣지 서포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이 누베에서는 더블 엣지 서포트를 어떻게 했다고 설명을 해놓냐면 철제 프레임이 있고 거기에 스프링을 다 연결을 했대요. 가장자리 스프링을 같이 받쳐주는 거죠. 스프링하고 같이. 그리고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담 치듯이 한 50mm 폼을 이렇게 담을 쳐놓은 거죠. 이렇게. 펠릭스 슬립인가 하는 침대 회사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 가장자리 서포트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기준이 있대요. 한 23kg 되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매트리스가 얼마나 꺼지는지 꺼지는 정도를 봐가지고 엣지 서포트가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면 비전문가로서 완전히 꺼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막 너무 딱딱한 걸 해놓으면 또 앉을 때 받쳐가지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단단하게 받치면서도 그냥 적당하게 깔아앉으면서도 그런 정도의 서포트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흡습성, 통기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피부하고 직접 닿는 데니까 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비스코스 원단이 목재 펄프에서 유래한 식물성 셀룰로스 섬유로 실크같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촉감이 느껴지고 비스코스 원단은 뛰어난 흡수성과 통기성으로 더욱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 AI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통기성, 그 다음에 그 흡습성 이런 것들이 좋대요.
박사님 또 이런 촉감에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한번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다 예민하죠. 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만져봤으면 괜찮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 오래 쓰면 부풀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고양이, 개 뭐 이런 같이 쓰면 부풀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매트리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구글하고 AI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매트리스에서 중요한 거는 이 스프링 시스템, 엣지 서포트 시스템, 원단 더블 코일이 제일 좋은 시스템인데 지금 더블 코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엣지도 더블 엣지 시스템이 좋은데 더블 엣지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단은 또 고급형 마늘 비스코스를 사용하고 있다. 단단함도 중급 단단함이 허리에 좋은데 그 정도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다. 크기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답니다. 그리고 경도, 단단함도 2가지 타입. 스프링 그 소재가 포스코 거랍니다. 그리고 제조는 대한민국에서 했고, 한번 그 매트리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누베 매트리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쇼룸은 그 플랫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 성수, 부산 센텀, 판교, 더 현대 대구, 신세계백화점, 사우스시티 용인, 현대백화점 중동 부천 이런 데 쇼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매트리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누베 매트리스 매장에 가셔가지고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을 하자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괜찮다.